안녕하세요. 시니어 시대 구독자 여러분. 오늘 이렇게 여러분을 만나 뵙게 되어 정말 반갑습니다. 혹시 저를 처음 보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제 이름은 김지혜이고요. 20년이 넘는 시간 동안 하늘 위에서 승객 여러분들을 모셔온 전직 항공사 사무장입니다. 처음에는 풋풋한 신입 승무원으로 시작해서 비행기 안의 모든 일을 총괄하는 사무장 자리까지 정말 긴 시간 동안 비행을 했네요. 그 20여 년의 세월 동안 정말 셀 수 없이 많은 승객분들을 만났고 비행기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온갖 크고 작은 상황들을 겪고 또 해결해 왔습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을 내어주신 시니어 시대 구독자 여러분들께 저의 오랜 전문가적 경험을 탈탈 털어 공유해 드릴 수 있게 되어 정말 기쁘고 설레는 마음입니다. 시니어 시대 채널을 보시는 어머님, 아버님들 중에는 평생을 가족과 일을 위해 헌신하시다가 이제 막 은퇴하시고 제2의 인생을 시작하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드디어 나만의 시간이 생기고 경제적으로도 조금 여유가 생기니 마음속으로 가장 하고 싶은 일, 아마 넓은 세상 구경 한번 실컷 해보는 것이 아닐까 싶어요. 예를 들면 오랫동안 보지 못했던 미국이나 캐나다의 자녀들이나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손주들을 만나러 가셔서 가족의 정을 듬뿍 느끼고 오시는 것, 혹은 젊은 시절 마음속 깊이 간직해왔던 꿈을 이루기 위해 유럽의 아름다운 호수와 산, 동화 속에 나올 것 같은 고성들을 직접 보러 떠나는 여행 같은 것들이요. 하지만 막상 비행기를 타야 한다고 생각하면, 특히나 10시간이 훌쩍 넘는 장거리 비행을 떠올리면 그 뜨거웠던 마음이 절반은 식어버리는 경우가 정말 많더라고요. 제가 비행기에서 정말 귀에 딱지가 않도록 들었던 우리 어르신들의 하소연이 있어요. 아이고, 이 좁은 의자에 10시간 넘게 꼼짝없이 앉아있을 생각을 하니 벌써부터 내 허리랑 엉덩이가 항복 선언을 하네라거나, 이렇게 오랫동안 제대로 눕지도 못하고 가는 건 옛날에 밤새워 일할 때보다 더 힘든 것 같은 말씀들이요. 저는 이런 마음의 소리를 정말 20년 동안 들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런 걱정 때문에 오랫동안 기대해왔던 여행을 포기하시는 분들을 볼 때마다 정말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자리를 빌려 확실하게 약속 하나 드릴게요. 장거리 비행,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만큼 절대 끔찍하지 않습니다. 핵심은 딱 하나. 바로 저희 같은 항공 전문가들만 아는 비결과 준비 방법을 아느냐, 모르느냐의 차이일 뿐입니다. 오늘 저는 조금의 숨김도 없이 저희 승무원들이 20년 넘게 하늘을 날면서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을 도와 이코노미석에서의 열몇 시간을 어떻게 하면 프리미엄 이코노미석처럼 편안하게 만들어 드렸는지 그 모든 비결을 하나부터 열까지 완벽하게 공유해 드릴 겁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것들만 제대로 챙겨가신다면 제가 장담하건대 비행기에서 내리실 때 녹초가 되어 아이고 큰 전쟁 치렀다 하는 기분이 아니라 앞으로의 여행에 대한 설렘으로 가득 찬 아주 상쾌한 컨디션이실 겁니다. 제가 지금부터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리고 몸의 안과 밖을 모두 아울러서 저희 승무원들이 장거리 비행을 할 때 여행 가방에서 절대 빼놓지 않는 필수 아이템 9가지와 몇 가지 전문적인 비행 꿀팁들을 아주 상세하게 알려드릴게요. 여러분은 편안한 마음으로 제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마음속으로 나만의 비행 준비 리스트를 한번 만들어 보세요. 저를 믿으세요. 이 리스트는 분명 여러분의 장거리 여행에 대한 인식을 완전히 바꿔놓을 겁니다. 자, 그럼 가장 중요하면서도 가장 많은 분들이 놓치시는 첫 번째 아이템부터 시작해 볼까요? 바로 휴대용 보습 용품입니다.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 혹시 비행기의 공기가 얼마나 건조한지 알고 계신가요? 이건 절대 과장이 아닙니다. 비행 안전과 기내의 정밀한 전자장비들을 보호하기 위해 객실 안의 공기는 아주 엄격한 필터링과 제습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 때문에 기내 습도는 보통 20% 이하로 유지돼요. 이게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요. 한겨울에 집에서 난방을 밤새도록 틀어놓은 방이 사하라 사막의 평균 습도보다도 더 낮은 수치입니다. 이렇게 극도로 건조한 환경에 있으면 우리 피부 표면의 수분은 정말 빠른 속도로 증발해서 날아가 버립니다. 많은 분들이 장거리 비행 후에 얼굴이 당기고 입술이 바짝 말라 각질이 일어나고 심지어는 목이 칼칼하고 아프다고 느끼시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진심으로 권해드립니다. 평소에 피부 관리를
하지 않으시든 장거리 비행을 위해서는 반드시 작은 용량의 얼굴용 수분 크림이나 로션 그리고 아주 촉촉한 립밤을 꼭 챙기셔야 합니다. 브랜드는 평소에 쓰시던 익숙한 제품으로 고르시면 됩니다. 그리고 평소 눈이 뻑뻑하신 분들, 특히 안구 건조증이 있으신 어르신들은 방부제가 들어있지 않은 일회용 인공 눈물을 여러 개 챙겨서 수시로 눈에 수분을 보충해 주시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만약 증상이 좀 심하신 편이라면 여행을 떠나시기 전에 안과에 들러서 의사 선생님께 본인에게 맞는 인공 눈물을 처방받아 가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건조한 환경에서 코가 불편하거나 심지어 코피가 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럴 때는 약국에서 파는 생리식염수 코 스프레이를 작은 걸로 하나 준비하시면 훨씬 편안하실 거예요. 물론 여기서 가장 중요한 점은 모든 액체나 젤 형태의 물건은 개별 용기 용량이 100ml를 넘으면 안 되고 이 모든 용기들을 가로세로 20cm 크기의 투명하고 재사용이 가능한 지퍼백에 모두 넣어야만 공항 보안 검색대를 무사히 통과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이런 보습 용품들을 준비하실 때는 최대한 작은 크기의 여행용 샘플이나 소용량 제품을 선택하시는 게 귀중한 기내 수화물 공간을 절약하는 지름길입니다. 다이소 같은 곳에 가시면 여행용 소분 용기들을 정말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으니 미리 준비해 가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자, 피부의 보습에 대해 이야기했으니 이제는 몸의 보온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요? 두 번째 필수 아이템은 바로 편안한 긴 소매 외투나 숄입니다. 많은 승객분들이 항상 이상하게 생각하세요. 비행기에 이렇게 많은 사람이 꽉 차서 앉아 있는데 사람 열기로 후끈후끈해야 하는 거 아닌가? 왜 이렇게 춥지? 하고 말이죠. 그 이유는 비행기의 공조 시스템이 객실 전체의 공기를 신선하게 유지하고 원활하게 순환시키기 위해 계속해서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내 온도는 보통 섭씨 22도 정도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 온도는 비행기에 처음 탔을 때는 아주 시원하고 쾌적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오랜 시간 동안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앉아 있다 보면 우리 몸이 스스로 만들어내는 열이 줄어들면서 점점 더 춥게 느껴지게 됩니다. 마치 한여름에 집에서 에어컨을 계속 켜놓고 얇은 이불 하나만 덮고 있으면 시간이 지날수록 서늘한 기운이 느껴지는 것과 똑같은 원리입니다. 물론 항공사에서 장거리 노선 승객 한 분 한 분께 담요를 제공해 드리기는 합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 담요의 두께가 어쩔 때는 충분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특히 추위를 많이 타시거나 관절이 좋지 않으신 어머님, 아버님들께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제가 비행 중에 추워서 몸을 잔뜩 웅크리고 그 얇은 담요 한 장에만 의지하고 계신 승객분들을 정말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내가 마음대로 조절할 수 없는 기온 변화와 가끔은 내 의지와 상관없이 머리 위에서 찬바람이 나오는 에어컨. 송풍구에 대비하기 위해 저는 출발하는 곳의 날씨가 아무리 덥더라도 반드시 긴 소매 외투나 커다란 숄 하나를 기내 수화물에 꼭 넣어두시라고 강력하게 권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숄을 더 추천하는데요. 활용도가 훨씬 높기 때문입니다. 추울 때는 두 번째 담요처럼 몸이나 다리에 덮을 수 있고 목에 스카프처럼 우아하게 둘러서 찬바람으로부터 어깨와 목을 보호할 수도 있습니다. 보온도 되면서 감기 예방 효과까지 있는 셈이죠. 만약 이 정도로도 부족하다고 느끼신다면 특히 손발이 차가운 여성분들께는 양모 양말이나 두툼한 면, 양말 같은 따뜻한 양말을 한 켤레 더 챙겨서 비행기가 이륙 후 안정적인 고도에 진입했을 때 갈아 신으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이 작은 행동 하나가 말초 혈액순환을 촉진해서 손발 시림을 완화하는데 아주 큰 도움이 될 겁니다. 동시에 장거리 비행을 하실 때는 옷차림도 가능한 한 헐렁하고 신축성 좋은 면 소재의 옷을 입으시는 게 좋습니다. 몸에 꽉 끼는 청바지나 보정 속옷은 혈액순환을 방해해서 장시간의 비행을 더욱 고통스럽게 만들 수 있으니 피해주세요. 예쁘고 멋진 옷들은 일단 짐 가방에 잘 넣어두셨다가 목적지에 도착해서 기분 좋게 갈아입고 멋진 사진을 남기시면 되잖아요. 편안함이 최우선입니다. 보온에 대한 이야기를 마쳤으니 이제 소개해드릴 이 아이템은 우리 인생의 선배님들께는 장거리 비행 구세주나 다름없는 물건입니다. 바로 세 번째 필수품, 의료용 압박 스타킹입니다. 아마 많은 어머님들이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비행기든 기차든 관광버스든 오랫동안 앉아있다 보면 내릴 때쯤 다리가 퉁퉁 붓고 저리고 뻐근해서 마치 내 다리가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신발도 꽉 끼게 되는 경험 말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오랫동안 앉은 자세를 유지하면서 중력의 영향으로 몸속의 혈액과 체액이 자연스럽게 하체로 쏠리면서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게 되기 때문입니다. 장시간 꼼짝 않고 앉아있으면 다리 근육이 펌프 역할을 제대로 못해서 혈액이 심장으로 돌아가는 게 더 힘들어지거든요. 이런 증상이 심해지면 우리가 흔히 이코노미 클래스 증후군이라고 부르는 의학적으로는 심부정맥 혈전증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다리 깊은 곳에 정맥에 피가 굳어서 피덩어리 혈전이 생기는 것인데 만약 이 혈전이 떨어져 나와 혈관을 타고 폐까지 흘러들어가면 폐동맥을 막는 폐색전증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것은 생명을 위협할 수도 있는 아주 위험한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때 발목부터 종아리까지 올라오면서 압력이 점차 약해지도록 설계된 의료용 압박 스타킹을 신으면 마치 보이지 않는 손이 계속해서 다리를 주물러주는 것처럼 정맥 속의 피가 중력을 이기고 심장으로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렇게 하면 다리가 붓고 아프고 저린 느낌을 아주 효과적으로 줄여줄 수 있습니다. 마치 종아리 근육을 계속 마사지해주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내는 거죠. 착용하실 때 한 가지 요령이 있다면 스타킹이 발목이나 무릎 뒤쪽에서 접히거나 주름지지 않도록 완전히 쫙 펴서 피부에 밀착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주름이 지면 오히려 그 부분이 지혈대처럼 혈액순환을 방해할 수 있거든요. 꼼꼼하게 착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제가 정말 중요하게 강조하고 싶은 점이 있습니다. 만약 평소에 고혈압이나 당뇨 같은 심혈관 관련 질환이 있으시거나 하지정맥류가 심하신 분들은 절대로 임의로 압박 스타킹을 구매해서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반드시 여행 전에 평소 다니시는 병원의 주치의 선생님이나 심장내과, 내분비내과 전문의와 상담하셔서 본인의 건강 상태에 맞는 가장 전문적인 조언을 구하셔야 합니다. 압박 스타킹은 잘못 사용하면 오히려 건강에 해로울 수도 있으니 꼭 전문가와 상의하세요. 압박 스타킹을 신는 것 외에도 비행기 안에서 스스로 건강을 챙기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저는 제 가족이나 친구들에게 항상 한두 시간에 한 번씩은 억지로라도 자리에서 일어나서 화장실이라도 다녀오거나 복도를 잠시 걷다 오라고 이야기합니다. 복도를 걸을 때는 발꿈치를 들고 걷거나 발끝으로 걷는 것도 종아리 근육 강화에 도움이 됩니다. 자리에 앉아 있을 때도 간단한 스트레칭을 할 수 있어요. 발목을 시계 방향 또 반시계 방향으로 돌려주거나 발끝을 몸쪽으로 힘껏 당겼다가 몇 초 유지하고 다시 바닥 쪽으로 쭉 펴주는 동작을 반복하거나 손으로 종아리를 자주 주물러주는 것만으로도 큰 도움이 됩니다. 마치 텔레비전을 보면서 발목 돌리기 운동을 하는 것처럼 비행기 안에서도 틈틈이 몸을 움직여주세요. 시중에는 공기를 불어넣어 사용하는 발 받침대나 접이식 발판 같은 제품들도 있는데 이런 것들은 다리를 살짝 높여서 혈액순환을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다만 부피를 좀 차지하니 본인의 필요와 기내 수화물 공간을 고려해서 준비 여부를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몸의 외적인 편안함은 다 챙겼으니 다음은 우리의 마음과 머리를 돌볼 차례입니다. 그래야 지루한 비행 시간이 좀 더 빨리 지나가겠죠? 네 번째 필수품은 바로 여러분의 스마트폰과 좋은 이어폰입니다. 요즘 비행기들은 기내 엔터테인먼트 시스템이 정말 잘 되어 있어서 수십 편에서 많게는 수백 편의 최신 영화나 드라마를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해서 그 안에 있는 영화 목록이 전부 다 내 취향에 맞으리라는 보장은 없죠. 열몇 시간의 비행 동안 앞좌석 등받이에 있는 비행 경로 지도만 멍하니 쳐다보고 있어야 한다면 정말 하루가 1년처럼 느껴질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 여행을 떠나시기 전에 시간을 조금만 투자해서 본인의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에 평소에 즐겨보시는 콘텐츠를 미리 다운로드해 가시라고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한 번은 제가 혼자서 아들을 만나러 유럽으로 가시는 78살의 최 선생님을 모신 적이 있어요. 출발 전에 탑승구에서 배웠는데 좀 긴장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선생님께서 가장 좋아하시는 트로트 경연 프로그램을 몇 편 다운로드 해 가시면 어떻겠냐고 제안해 드렸죠.
그런데 비행 중에 보니 정말 한 회 열중해서 보시면서 박수도 치시고 껄껄 웃으시며 완전히 몰입해 계시더라고요. 비행이 끝난 후에 그분께서 저에게 14시간의 비행이 마치 한 순간에 지나간 것 같았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게다가 방송에서 동년배 가수들이 즐겁게 노래하는 모습을 보니 앞으로 펼쳐질 당신의 여행도 더 기대되고 자신감이 생겼다고 하시더군요. 그러니 영상뿐만 아니라 평소 좋아하시는 옛날 가요나 클래식 음악 혹은 라디오 프로그램이나 팟캐스트를 미리 다운로드해 두시는 것도 좋습니다. 특히 옛날 가요는 추억을 떠올리게 해서 향수를 자극하고 클래식 음악은 심신을 안정시켜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책 읽는 것을 좋아하신다면 전자책을 몇 권 준비해 가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죠. 무거운 책 대신 가벼운 태블릿에 전자책을 담아가면 짐도 줄일 수 있고 어두운 기내에서도 편하게 독서를 즐길 수 있습니다. 머리 쓰는 것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인터넷 연결 없이도 즐길 수 있는 스도쿠나 장기, 고스톱 같은 오프라인 게임을 다운받아 가시는 것도 아주 좋은 시간 보내기 방법입니다. 이렇게 나만의 정신적 양식을 충분히 준비해 가시면 이 길고 긴 비행 시간이 사실은 그 누구에게도 방해받지 않는 아주 소중한 나만의 엔터테인먼트 시간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실 겁니다. 좋아하는 음악을 크게 틀어놓고 따라 부르거나 잔잔한 클래식을 들으면서 명상을 하거나 재미있는 영화를 보면서 시간을 보내는 거죠. 그리고 이어폰에 대해서는 저는 특히 노이즈 캔슬링 기능이 있는 이어폰을 정말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비행기가 수만 피트 상공을 날아갈 때 나는 웅하는 엔진 소음과 공기가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소리는 사실 지속적인 저주파 소음입니다. 우리의 귀가 이런 소음에 장시간 노출되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신경계가 굉장히 피로하고 예민해져서 제대로 쉬기가 어렵습니다. 좋은 노이즈 캔슬링 이어폰은 이런 주변 소음의 대부분을 효과적으로 차단해서 여러분만의 비교적 조용한 개인 공간을 만들어줍니다. 영화에 집중하고 싶을 때나 외부 방해 없이 눈을 감고 잠시 잠을 청하고 싶을 때 그 효과는 정말 놀라울 정도입니다. 요즘에는 노이즈 캔슬링 이어폰 가격도 많이 저렴해졌고 공항 면세점에서 할인 혜택도 꽤 있으니 나를 위한 투자라고 생각하고 하나 장만하시는 것을 고려해 보세요. 여행의 질을 한 단계 높여주는 아주 가치 있는 소비가 될 겁니다. 한번 사용해 보시면 정말 후회하지 않으실 거예요. 다음 5번째는 아주 작지만 우리의 건강과 안전에 직결되는 중요한 물건입니다. 바로 휴대용 약통입니다. 건강, 이것은 우리의 모든 여행에서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특히 고혈압이나 당뇨처럼 매일 약을 챙겨 드셔야 하는 어르신들께는 이 점이 더욱 중요하겠죠. 저는 약국에서 칸이 잘 나뉘어 있는 휴대용 약통을 하나 사시라고 권해드립니다. 요즘에는 요일별로 칸이 나뉘어 있어서 더욱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약통도 많습니다. 그리고 여행을 떠나기 전에 매일 드셔야 하는 혈압약, 혈당약, 그리고 평소에 챙겨 드시는 비타민이나 오메가3 같은 영양제들을 매일 복용할 양만큼 나누어 담아두세요. 아침, 점심, 저녁으로 나누어 담을 수 있는 약통을 사용하면 더욱 꼼꼼하게 관리할 수 있겠죠? 그리고 그 옆 칸에는 소화제, 진통제, 멀미약 같은 비상약도 조금 챙겨두시면 좋습니다. 갑자기 배가 아프거나 머리가 아플 때 혹은 멀미가 날 때 당황하지 않고 바로 약을 복용할 수 있어서 안심이 됩니다. 평소에 멀미가 심하신 분들은 출발 전에 멀미약을 미리 드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런 다음 반드시 이 약통을 붙이는 짐이 아니라 기내용 가방에 넣어서 직접 가지고 비행기에 타셔야 합니다.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할게요. 절대로 큰 여행 가방에 넣어서 화물칸으로 붙이시면 안 됩니다. 위탁 수화물은 아주 가끔이지만 지연되거나 분실될 위험이 항상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약이 들어있는 가방이 나와 함께 도착하지 않는다면 정말 큰 곤란을 겪게 될 수 있습니다. 약을 이렇게 직접 몸에 지니고 계시면 비행기 안에서도 정해진 시간에 정확한 양의 약을 복용할 수 있어서 생체 리듬이 깨지는 것을 막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내 약은 내 손에 있다는 안도감을 주어서 여행 중에 불안감과 스트레스를 크게 줄여줍니다. 여행 전후로 몸 관리를 꾸준히 해주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비행기에서 약을 드실 때는 충분한 양의 물과 함께 드시는 것을 잊지 마세요. 사실 약을 먹을 때가 아니더라도
비행 중에는 항상 의식적으로 물을 많이 마셔야 합니다. 몸의 탈수를 막기 위해서 커피나 진한 녹차처럼 카페인이 든 음료나 탄산음료, 그리고 모든 종류의 술은 되도록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많은 분들이 비행기에서 와인 한잔하면 긴장도 풀리고 잠도 잘 올 거라고 생각하시지만 사실 알코올은 이뇨 작용을 촉진해서 몸의 수분을 더 빨리 빠져나가게 만듭니다. 게다가 알코올은 우리의 깊은 잠을 심각하게 방해해서 결국 잠을 자도 개운하지 않고 자꾸 깨게 만들고 다음날 일어나면 오히려 더 피곤하고 입이 바싹 마르는 결과를 낳습니다. 특히 장거리 비행 후 시차 적응에도 악영향을 미치니 되도록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가장 좋은 선택은 따뜻한 물 혹은 카페인이 없는 허브차입니다. 특히 캐모마일 차나 라벤더 차는 심신 안정에 도움이 되어서 숙면을 취하는 데도 좋습니다. 따뜻한 물은 우리 몸에 가장 부담이 적고 흡수도 가장 잘 됩니다. 저희 승무원들은 항상 음료 카트를 밀고 다니거나 물 주전자를 들고 다니면서 물을 제공해 드리니 절대 미안해하지 마시고 언제든지 손을 들어 저희에게 물을 요청하세요. 여러분의 몸이 여러분께 정말 고마워할 겁니다. 몸의 내부를 잘 챙겼으니 이제는 외부의 지지대를 한번 살펴볼까요? 6번째 필수 아이템은 바로 나에게 잘 맞는 목 베개입니다. 장거리 비행을 마쳤을 때 컨디션이 상쾌할지 아니면 온몸이 쑤시고 아플지를 결정하는 핵심은 바로 여러분의 목이 제대로 된 지지를 받았느냐에 달려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장시간 좁은 좌석에 앉아 불편한 자세로 잠을 청하다 보면 목에 무리가 가서 뒷목과 어깨 결림, 심하면 두통까지 유발할 수 있습니다. 공항에 가보면 목에 유자 모양 베개를 걸고 다니는 사람들을 아주 흔하게 볼 수 있죠. 그게 절대 멋으로 혹은 유행이라서 그러는 게 아닙니다. 그건 정말 실제 경험에서 우러나온, 먼저 겪어본 사람들의 피와 눈물이 담긴 경험의 산물입니다. 한 번이라도 제대로 사용해 보시면 그 차이가 얼마나 큰지 바로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좋은 목베개는 여러분이 앉아서 잠을 잘 때 머리의 무게를 안정적으로 받쳐주어서 목뼈와 어깨 양쪽의 근육이 진정으로 이완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덕분에 잠자는 자세가 나빠서 목에 담이 결리거나 자고 일어났을 때 어깨와 목이 뻣뻣하게 굳고 아픈 것을 막아주죠. 요즘 시중에는 다양한 종류의 목베개가 있습니다. 공기를 불어넣어 사용하는 전통적인 방식부터 천천히 복원되는 메모리폼 소재, 작은 알갱이가 채워진 것까지 정말 다양하죠. 최근에는 인체공학적으로 설계된 3D 입체 디자인의 목베개도 많이 출시되고 있습니다. 저는 가능하시다면 직접 매장에 가서 실제로 착용을 해보시고 내 목의 굴곡에 가장 잘 맞고 지지력이 가장 좋은 제품을 선택하시라고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목의 길이, 굴곡, 잠자는 자세 등을 고려해서 신중하게 고르세요. 저 같은 경우에는 압축해서 보관할 수 있는 메모리폼 목베개를 선호하는데요. 지지력도 충분하면서 돌돌 말면 부피가 작아져서 짐 공간을 차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만약 평소에 허리가 좋지 않으신 분이라면 오랫동안 같은 자세로 앉아 있는 것이 정말 힘드실 거예요. 이럴 때는 작은 허리 쿠션을 하나 챙겨 가시거나 아니면 가장 간단한 방법으로 항공사에서 제공하는 작은 베개를 등받이와 허리 사이에 빈 공간에 끼워 넣으세요. 이렇게만 해도 척추가 훨씬 안정적으로 지지되어서 정말 많이 편안해집니다. 허리 통증이 심하신 분들은 여행 전에 물리치료를 받거나 진통제를 처방받아 가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좋은 지지대를 갖췄으니 이제는 좋은 수면 환경을 만들 차례입니다. 7번째와 8번째 필수 아이템은 바로 안대와 귀마개입니다. 이 두 가지는 아주 작은 물건이지만 기내에서의 수면의 질을 높이는 데 있어서는 정말 엄청난 효과를 발휘합니다. 비행기가 밤 시간대에 비행할 때는 객실 조명을 어둡게 조절하지만 완전히 깜깜하게 만들 수는 없습니다. 복도를 안내하는 비상등, 다른 승객이 몰래 켠 독서등, 스마트폰 화면에서 새어나오는 불빛, 심지어는 창문 밖에서 비쳐 들어오는 새벽빛까지 이 모든 빛들이 우리의 잠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좋은 안대는 이 모든 성가신 빛들을 완벽하게 차단해서 우리의 뇌가 수면을 유도하는 멜라토닌 호르몬을 원활하게 분비하도록 도와줍니다. 덕분에 우리는 더 빨리 그리고 더 깊은 잠에 빠져들 수 있죠. 이것은 목적지에 도착한 후 겪게 되는 시차 피로를 줄이는 데도 아주 큰 도움이 됩니다.
멜라토닌은 수면 마이너스 각성 주기를 조절하는 호르몬이기 때문에 안대를 착용하여 빛을 차단하면 멜라토닌 분비를 촉진하여 더욱 편안하게 잠들 수 있습니다. 안대를 고르실 때 제가 작은 팁을 하나 드리자면 가급적이면 눈 주변에 공간이 있는 입체적인 디자인의 제품, 우리가 보통 3D 안대라고 부르는 것을 찾아보세요. 이런 디자인은 안대가 안구나 속눈썹을 직접 누르지 않아서 훨씬 더 편안합니다. 그리고 코 주변의 빛샘을 막아주는 디자인이 적용되어 있고 머리에 두르는 밴드가 넓은 안대가 차광 효과도 더 좋고 얼굴에 자국을 덜 남기며 너무 꽉 조여서 두통을 유발할 가능성도 적습니다. 부드러운 소재로 만들어진 안대를 선택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저는 비행기가 이륙 후 안전고도에 들어서고 승무원들이 기내식 서비스를 시작하기 전에 미리 안대를 착용하고 잠시 눈을 붙여서 수면 시간을 확보하시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기내식이 제공되기 전에 미리 잠을 청하면 소음을 줄이고 더욱 편안하게 휴식을 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귀마개는 저처럼 소리에 예민한 사람에게는 그야말로 비행의 생명줄과도 같습니다. 귀마개는 비행기 엔진의 지속적인 웅하는 소음, 공기 흐르는 소리, 주변 승객들의 대화 소리나 아기 울음 소리 같은 소음들을 아주 큰 폭으로 줄여줍니다. 주변 소음이 크게 줄어들면 마음도 더 쉽게 차분해지고 잠들기도 훨씬 수월해집니다. 혹은 읽고 싶은 책이나 보고 싶은 영화에 더 깊이 집중할 수도 있죠. 물론 앞에서 말씀드린 노이즈 캔슬링 이어폰도 귀마개의 기능을 완벽하게 대체할 수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노란색이나 주황색의 스펀지 재질 귀마개를 가장 추천하는데요. 사용할 때 손가락으로 얇게 말아서 귀 속에 넣으면 천천히 부풀어 오르면서 내 귓구멍 모양에 완벽하게 맞춰지기 때문에 차음 효과가 아주 뛰어납니다. 만약 귓속이 예민해서 스펀지 귀마개가 좀 답답하고 아프게 느껴지신다면 작은 버섯 모양처럼 생긴 실리콘 재질의 귀마개를 선택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압박감이 훨씬 덜 하거든요. 하지만 여기서 꼭 기억하셔야 할 점은 비행기가 착륙을 준비하는 단계나 기장 및 사무장의 안전 관련 방송이 나올 때는 반드시 귀마개나 이어폰을 잠시 빼서 중요한 안전 정보를 똑똑히 들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안전은 항상 최우선입니다. 자, 드디어 마지막 9번째 필수품입니다. 이것은 긴 비행을 마치고 내릴 때 여러분을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줄 마법 같은 아이템입니다. 바로 간단한 세면도구 세트입니다. 비행기에서 몇 시간 동안 잠을 자거나 기내식을 먹고 나면 입안이나 얼굴이 아무래도 좀 찝찝하게 느껴지기 마련이죠. 쾌적한 여행을 위해서는 위생 관리도 중요합니다. 저는 비행기가 곧 착륙한다는 안내 방송이 나오기 약 1시간 전쯤 화장실에 가셔서 간단하게 양치질을 하고 세수를 하시라고 적극적으로 권합니다. 이 작은 행동 하나가 여러분의 정신 상태를 즉시 바꿔놓을 겁니다. 온몸이 개운해지고 정신이 번쩍 드는 기분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특히 목적지에 도착했을 때 가족이나 친구가 마중을 나오기로 되어 있거나 도착하자마자 바로 관광을 시작해서 사진을 찍어야 하는 일정이 있다면 이렇게 깔끔한 모습을 유지하는 것이 자신감도 높여주고 기분도 더 좋게 만들어줄 겁니다. 여행 사진을 찍을 때도 훨씬 더 예쁘게 나오겠죠? 여행용 작은 칫솔과 작은 치약, 혹은 요즘 편리하게 나오는 고체 치약이나 가글 등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액체류는 100ml 규정을 꼭 지켜주세요. 폼 클렌징 대신 클렌징 티슈를 챙기면 더욱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가능하면 알코올 성분이 없거나 적게 함유된 제품을 고르시는 게 좋은데 알코올 성분은 오히려 입안을 더 건조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순하고 촉촉한 제품을 사용해서 피부 자극을 최소화하세요. 아니면 설탕이 없는 자일리톨 껌을 몇 개 씹는 것도 아주 좋은 대안입니다. 입냄새도 상쾌하게 해주고 침분비를 촉진해주며 심지어는 비행기가 착륙할 때 기압 변화 때문에 생기는 귀 먹먹함을 해소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젖은 수건을 챙겨가서 얼굴이나 손을 닦는 것도 상쾌함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틀니나 보청기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보관함과 세정용품도 꼭 챙겨주세요. 그리고 저는 굳이 비행기에서 풀 메이크업을 하기보다는 톤업 선크림 정도만 바르고 피부 진정과 보습에 집중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한번 그 과정을 상상해 보세요. 기내식을 맛있게 드신 후에 여유롭게 화장실에 가서 양치와 세수를 합니다.
자리로 돌아와서는 촉촉한 수분 크림을 꼼꼼하게 바르고 안대와 귀마개를 착용한 채로 재미있는 영화를 보거나 혹은 아주 편안하게 숙면을 취하는 겁니다. 이런 비행이라면 듣기만 해도 훨씬 더 즐겁지 않으신가요? 이제 비행이 두렵지 않으실 거예요. 자, 오늘 제가 한 번에 9가지의 실용적인 준비물과 몇 가지 비행 꿀팁들을 숨김없이 공유해 드렸습니다. 내용이 좀 많다는 건 알지만 부디 저를 믿어주세요. 이 모든 것들은 저희가 20년이 넘는 비행 경험 속에서 하나하나 쌓아 올린 지식의 정수입니다. 오늘 이 영상이 마음속에 아직 세계 일주의 꿈을 품고 계신 모든 분들께 작은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리고 댓글로 오늘 제가 공유한 비법 중에 어떤 것이 가장 마음에 드셨는지 혹은 여러분만이 알고 있는 특별한 비행 꿀팁이 있다면 아낌없이 공유해주세요. 나는 5웨어를 꼭 챙겨간다. 나만의 스트레칭 방법은 오이다. 처럼 여러분의 경험을 나눠주세요. 우리 모두 함께 배우고 공유하면서 서로의 여행이 더욱 편안하고 즐거워질 수 있도록 해요. 그리고 주변에 곧 여행을 떠나는 친구나 가족이 있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이 작은 공유 하나가 다른 누군가의 꿈의 여행을 완성시켜 줄지도 모릅니다. 앞으로 여러분의 모든 여정이 평안하고 유쾌하며 더 없이 편안한 아름다운 여행이 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한 추억 많이 만드세요. 오늘 이야기